양육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성교육이 있으신가요? 어떤 성교육이 기억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받은 적 없다, 순결 교육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가끔 낙태 영상을 보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의 양육자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 때문일까요? 많은 양육자들이 자녀와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지만 가정에서 성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성교육은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가깝습니다. 집안에서 속옷을 갖춰 입는 것부터 성인 어른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 친구들 사이에도 지켜야 하는 신체 경계란 무엇인지 주의시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 다릅니다. 성장하면서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지털 성폭력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범죄자 취급할 수도 없고 점차 남자로 성장하는 아들을 보면서 성적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워집니다. 바로 성교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정리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맞닥뜨린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양육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양육자가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이용해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바로 부모님한테 말한다를 협박의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양육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동 청소년 옆에 언제든지 개입하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에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걸까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절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양육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때문에 자녀들은 양육자에게 성적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조심했는지 여지를 주지는 않았는지 따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양육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아주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런 통념을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육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가정 안에서의 접근 방식과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아동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양육자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실망하거나 너를 탓하지도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아동 청소년과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성적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죠. 이를 위해 먼저 오프라인 성폭력과는 다른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그런 다음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끔 양육자가 어떻게 아동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